우리가 보통 단어라고 하면 각자 다른 의미를 가진 별개의 상자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사과랑 자동차는 전혀 다른 단어니까요. 네. 그런데 만약에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한 10가지 개념들, 예를 들면 악기 줄부터, 뭐 근육 경련, 심처 인맥까지, 이 모든 게 사실은 단 하나의 아주 단순한 이미지에서 시작됐다면 어떨까요? 오, 그거 흥미로운데요. 마치 서로 다른 별들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의 중력으로 묶여 있었다, 뭐 이런 느낌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오늘 저희가 할 일이 바로 그거거든요.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어의 줄, 그리고 일본어의 트루라는 이 하나의 소리가 어떻게 생각의 실이 되어서요. 아, 생각의 실. 네, 눈에 보이는 세계부터 우리 몸의 감각, 또 보이지 않는 사회관계까지 전부 어떻게 엮어내는지 그 거대한 지도를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단순한 단어 공부가 아니라 생각의 흐름을 쫓아가는 여정이 되겠네요. 그럼 그 지도의 출발점부터 시작해보죠. 네, 가장 명확하고 구체적인 줄부터요. 네, 자료에 보니까 트루가 있네요. 활시위, 나 검은 고줄. 이건 뭐 줄 하면 딱 떠오르는 가장 원형적인 이미지죠. 맞습니다. 팽팽하게 당겨져서 어떤 힘, 즉 장력을 만들어내는 선.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단어가 이 줄을 사용하는 행위네요. 트루, 매달다. 줄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지탱하는 거죠. 여기서 벌써 줄의 핵심 기능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어, 두 지점을 연결하고 무언가를 지탱하는 역할, 이 두 가지가 기본 뼈대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작은 줄의 개념이 엄청나게 커지기도 하네요. 자료에 있는 쯔리아시, 현수교요. 아, 현수교. 그렇죠. 거대한 강철줄에 다리 전체가 매달려 있는 거니까요. 활시위에서 시작된 이미지가 한강 다리까지 이어지는 거네요. 스케일은 완전히 다르지만 그 근본 원리는 정확히 똑같죠. 양쪽을 줄로 연결하고 그 장력으로 상판을 지탱하는 것. 하긴 활시위를 감아두는 도구인 쭈루마키까지 보면 지금까지 본 네 단어는 전부 이 연결, 지탱, 장력이라는 물리적 속성을 공유하는 거군요. 완벽하게 정리하셨습니다. 그게 첫 번째 그룹이죠. 근데 이건 다 사람이 만든 줄이잖아요. 문득 궁금한 게 우리가 줄이라는 개념을 아예 발명한 건 아닐 텐데 자연 속에도 그 원흉이 있지 않았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오히려 자연이야말로 온갖 줄로 가득 찬 세계라고 할 수 있죠. 자료의 다음 단어가 바로 그걸 보여주거든요. 아, 덩굴이군요. 네, 덩굴. 담쟁이가 벽을 타고 올라가거나 하는 그 길고 유연한 줄기. 이건 뭐 자연이 만든 살아있는 줄이네요. 찌루쿠사라는 덩굴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인공적인 줄처럼 팽팽한 장력이 핵심은 아니더라도 어딘가를 붙잡고 길게 뻗어나간다는 그 연결과 확장의 속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죠. 아, 그런데요. 저는 다음 단어에서 완전히 막혔습니다. 찌루, 하기요. 아니, 동굴까지는 알겠는데 새가 어떻게 줄이랑 연결되는 거죠?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이 이 탐구의 첫 번째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맥스요? 네, 여기서부터는 줄의 기능이 아니라 형태에 집중해야 하거든요. 언어가 어떻게 기능적 유사성을 넘어서 형태적 유사성으로 도약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멋진 예시입니다. 형태요? 아, 잠깐만요. 학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길고 가는 목, 그리고 쭉 뻗은 다리. 혹시 그게 네네, 그 모습이 마치 하나의 선이나 줄처럼 보였기 때문인가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아하게 서 있는 학의 그 길고 가는 실루엣이 줄이나력 이미지와 완벽하게 겹쳐 보인 거죠. 와, 여기서 개념에 엄청난 도약이 일어나는 겁니다. 줄은 더 이상 그냥 물건이 아니라 대상을 묘사하는 하나의 형태적 특징으로 그 의미가 확장된 거예요. 이걸 들으시는 분들도 하실 것 같은데요. 정말 그렇네요. 기능에서 형태로의 확장이라 이제 찌르라던 소리는 팽팽한 긴장감뿐만 아니라 우아하고 긴 곡선의 이미지까지 갖게 된 거군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줄이 사물이나 형태일 수 있다는 건 알겠는데 이게 또 어떤 움직임이나 신체 상태까지 나타낸다고 하거든요. 이건 또 한 차원 다른 얘기 같은데요. 네, 이제 외부 세계의 이미지가 인간의 행동이나 몸 안의 감각과 연결되는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점점 더 재밌어지죠. 우선 쭈르, 낙다라는 동사가 있네요. 이런 비교적 명확해 보여요. 그렇죠. 낚시는 결국 낚싯줄을 던지고 당기는 행위가 전부니까.
줄이라는 도구가 그 행위 자체가 된 거네요. 맞습니다. 도구의 이름이 그 도구를 쓰는 행위의 이름으로 확장된 대표적인 경우죠. 줄 없이는 낚시가 성립이 안 되니까요. 그런데 다음 단어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쭈르. 뜻이 근육에 쥐가 나다예요. 낚시랑 쥐 나는 게 대체 무슨 상관이죠? 겉으로 보기엔 아무 상관이 없죠.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외구의 개념이 우리 몸 안에 아주 개인적이고 내밀한 감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사례입니다. 혹시 자다가 종아리에 쥐나서 깨본 적 있으세요? 와, 너무 있죠. 정말 비명도 못 지르는 그 끔찍한 고통. 발가락까지 오그라들면서 근육이 딱딱하게 뭉치는 느낌이요. 바로 그 느낌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쥐가 날 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근육이 갑자기 팽팽하게 수축하면서 당겨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내 다리 안에 뻣뻣한 줄을 넣어놓고 그걸 양쪽에서 미친 듯이 잡아당기는 것 같은 감각. 세상에. 그게 바로 트루입니다. 와, 듣고 보니 소름이 돋네요. 그 고통의 감각을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니. 제 몸 안에서 근육이 딱딱한 밧줄처럼 변해버리는 그 느낌. 제가 겪었던 그 사적인 고통이 언어적으로는 낚싯줄이나 활시위랑 같은 부리를 갖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눈에 보이는 활시위의 팽팽함이 눈에 안 보이는 내 몸속 근육의 팽팽함과 고통이라는 감각을 통해서 이어진 거죠. 아, 정말 놀랍습니다. 언어가 단순히 이름만 붙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감각 세계를 얼마나 직관적으로 포착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정말 대단하네요. 활시위에서 시작해서 하계 목을 거쳐서 이제 제 다리 속 근육의 고통까지 왔습니다. 점점 더 추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느낌인데요. 그렇다면 이 여정의 마지막은 어딜까요? 완전히 보이지 않는 줄도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개념이 가장 고도로 추상화된 단계, 바로 인간관계의 영역으로 들어갈 차례입니다. 아, 자료의 마지막 단어인 테주루가 그 답이겠군요. 연줄, 인맥. 우리가 흔히 저 사람은 줄을 잘 탔어 할 때 그 줄이네요. 정확히 그 줄입니다. 이 단어를 한자 그대로 풀어보면 더 재미있어요. 어떻게 되는데요? 손에 의미하는 소, 태랑 덩굴을 의미하는 만, 찌루가 합쳐진 단어거든요. 직역하면 손으로 잡는 덩쿨이라는 뜻이죠. 아, 그렇군요. 마치 험한 곳을 올라갈 때 앞으로 나아가려고 손으로 꽉 붙잡는 덩쿨처럼. 그렇죠. 복잡한 사회생활 속에서 도움을 얻거나 성공하기 위해 붙잡는 보이지 않는 사람 사이의 연결망.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미지가 확 와닿는데요. 완벽한 해석입니다. 테주루는 줄이라는 구체적인 이미지가 사회적 관계라는 매우 추상적인 개념으로 확장된 가장 진화한 형태의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눈에는 안 보이지만 분명히 존재하면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그 연결선을 손으로 잡고 나아갈 수 있는 덩쿨에 빗댄 거죠. 정말 대단한 언어적 상상력이에요. 자, 오늘 탐험을 한번 정리해볼까요? 정말이지 생각이 확 넓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현, 찌르라는 아주 구체적인 물리적 줄에서 시작했죠. 네, 그 이미지는 자연으로 넘어가서 덩쿨, 만, 찌루가 되었고요. 다시 그 형태의 아름다움을 빌려서 우아한 학, 칠, 찌르의 목과 다리로 비유가 됐습니다. 기능에서 형태로의 도약이었죠.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낚싯줄을 던지는 행위인 찌루가 됐고, 급기야 우리 몸속에서 근육이 뻣뻣하게 당겨지는 고통스러운 감각, 뢰안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외부의 이미지가 내면의 감각과 만난 거고요. 그리고 마침내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관계의 연결망, 즉 인맥을 뜻하는 선만이라는 가장 추상적인 개념에 도달했습니다. 이 모든 단어들이 결국 하나의 뿌리에서 뻗어나온 가지들이었다는 사실이 정말 경이롭게 느껴져요. 이 모든 과정이 결국 줄이라는 하나의 핵심 이미지가 인간의 사고를 어떻게 조직하고 확장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건 단순히 단어를 외우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맞아요. 인류가 세상을 인식하고 서로 관계없어 보이는 것들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연결짓는지를 엿보는 것과 같아요. 이렇게 단순하고 강력한 비유 하나가 언어를 얼마나 깊고 풍요롭게 만드는지 실감하게 되네요. 네. 언어는 정말 세상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는 틀 그 자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마무리겠네요. 오늘 저희가 함께 따라가 본 이 줄의 여정처럼요. 혹시 일상에서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줄을 발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무심코 쓰는 이야기의 줄거리라는 말, 생각의 끈을 놓지 말자는 표현, 혹은 가문을 잇는 핏줄 같은 단어들 속에도 오늘 우리가 탐험한 그 줄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거든요. 정말 그렇네요. 어쩌면 우리의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이 단순한 줄이라는 개념 위에 세워져 있는지도 모릅니다.